그래서 지금 강의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800자에서 900자 정도 쓰는 그런 문제는 사실 여기서 함께 풀어보기에는 너무 길어서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글쓰기 원리로 풀 수 있는 것들 문제를 총 한 4개 정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와,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죠? 한번 풀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 정답이 나오기 전이니까는 정답은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고. 네. 그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글쓰기 원리와 관련된 거예요. 글쓰기를 시작할 때 가장 작은 개념부터 생각해보면 우선 단어를 올바르게 골라 써야겠죠. 그래서 올바른 단어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잘 써져 있는 단어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그 단어가 다 한자어인데 오른쪽에 한자 병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한자의 모양, 그 복잡한 모양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지만이라도 좀 짐작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혹시 좀 아시겠어요?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1번 정답? 네. 어쩌죠? 맞았어요. 원래 이렇게 틀려야지 내가 뭐 설명을 할 텐데 맞으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셨을 것 같은데요. 부상은 이제 뜰 부자에 윗상자를 써서 위로 올라간다는 동작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떠다니는 것, 빙하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상이 아니라 부유, 단일 유자, 놀 유자가 들어가서 부유를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부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일주일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이렇게 다 공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만약에 뭐 핸드폰에 이제 북마크 기능 같은 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국어사전을 북마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 단어랑 유의어는 뭘까? 반의어는 뭘까? 이런 걸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국어랑 친해질 수 있고 또 한자어를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매번 저라고 다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이 단어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매번 돌아다니면서 뭐 만나보는 모든 단어들마다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틀리는 거는 알았는데 부유가 올바른 쓰임새라는 거는 저 지금 알았네요. 맞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되고 적절하게 고치시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뭔가 쭉 연결해서 읽어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국어를 모국어로 공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또 주변의 글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연습을 그동안 해오셨다면 아마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한번 쭉 단어 사전을 제가 사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단어들도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단어에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가봤어요. 문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던 김땡땡 사원은 실용글 쓰기 특징이에요.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무슨 사원이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다. 뭐 제대로 쓴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항상. 왠지 공감이 가네요. 문장 자체가. 마치 내가 이 직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에 이제 좀 뭔가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실제 생활과 적용이 되고 있는 문제인 거죠. 혹시 불필요한 말이 반복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고쳐내는, 고려해서 고쳐내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는 나보다 회사 일을 더 우선한다라는 문장은 이게 비교 대상이 모호해서 생기는 중의성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회사 일 2개를 놓고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회사 일을 좋아하는 것과 그가 회사 일을 좋아하는 정도의 비교인 건지에 따라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그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보면 3번도 있어요. 성실한 그의 상사는 이런 말에서는 이거 알 것 같아요. 아세요? 뭐죠? 성실한 그냥
그렇죠. 성실한 그의 상사냐. 그렇죠. 아. 맞아. 이거는 이제 비교, 아까 1번은 비교였다면 2번은 꾸며주는 수식어의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잘못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 고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재고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재라는 한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라는 고유어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이 들어간 거고. 네, 그럼 중복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밑에 보면 5번 보기에 뿌리 뽑아 근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뿌리 근에 끈을 절자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미 뿌리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앞에 뿌리 뽑아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장을 쓸 때에는 반복되거나 뭐 중복되는 표현이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문장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고 중의적이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장의 내용인 거죠. 출제 포인트를 알고 보니까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처음에 좀 어색하죠. 그냥 읽어봤을 때는 그는 나보다 회사 일을 더 우선하는구나. 평소에 쓰던 말인데 맞아요. 이제 문제 포인트가 반복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할 게 있는 게 포인트인 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됐고 반복됐고 이런 문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쓰는 국어랑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정답을 하나 골라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생활 속에서의 국어 사용보다는 조금 더 엄밀히 좀 꼼꼼히 볼 필요는 있겠죠. 세 번째는 제가 문장을 이제 봤으니까 글쓰기의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낸 건 아니고요. 기출 문제가 그 실용 글쓰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려봤어요. 여기 보면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밑에 내용을 간단하게 이게 지금 문장으로 따지면 한 3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문단이에요. 근데 이 문단 안에서 충분히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3%에서 연 3%에서 0.25%포인트를 내렸대요. 금리 인하는 2014년 2월 0.5%포인트를 내린 이후 41개월 만이다. 주로 41개월 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있다가 이렇게 어떤 금리 인하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 이게 원인이죠. 풀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결과예요? 그럼 다시 또 이 결과는 원인이 되어서 물가를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어서 뭐 나름대로의 표시 방법이 있으시겠죠? 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해서 밑줄을 쳐놓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또 봤는데 밑줄이 떨리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표시하는 뭐 세모 이런 이렇게 모서리 있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표시해야 확실히 보입니다. 또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빌려요, 돈을. 그래서 가계 부채 증가라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조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내용 파악으로 문제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독해를 좀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1번에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많이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만 꼼꼼히 봐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자료로 연결지어서 봤던 것은 글을 썼을 때 이 글에 조금 더 추가해서 보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약간씩 조금 함정도 좀 파면서 조금 더 어렵게 심화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유형을 알고 나니까는 꼼꼼하게 풀면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문이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맞춰주고 계세요. 전주연님 감사합니다. 네, 1번 몇 번 문제 푸신 거죠? 저와 같은 분이 있네요. 저도 아까 1번 풀었던 문제죠. 부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단어. 네.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는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잘못됐다는 걸 알면 되는데요. 이제 공부하실 때 부유를 알면 부유와 관련된 또 다른 문장이 나왔을 때 또 이제 하나 그쵸. 얻게 되는 거죠. 득템할 수 있으니까 네, 공부해 주시면 좋죠. 네,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잘못된 부분 고치기가 나와요. 글쓰기 전체 원리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고쳐쓰기라는 걸 하는데요. 고쳐쓰기의 그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전체 큰 주제가 잘 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 문단, 그다음 문장,
그다음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 실용글 쓰기에는 글이 그렇게 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문단 글 전체로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문장 자체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필요한데요. 서술형 문제 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4개를 잘못된 거 고치는 이런 부분들은 서술형의 문제 중에서 한 50점 정도? 네, 간단하게, 50점이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요거 하나 잘하시면 50점 획득해 가시는 거거든요.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는 한번 풀어보고 가면 될까요? 그래요, 좋아요. 네. 요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 빨리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사비를 털어서 맛있는 음료수라도 제가요?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한번 생각해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풀어서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드릴게요. 네네. 저도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여기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음. 네, 조건에서 실용글 쓰기는 진짜 친절해요. 아예 어디에 하나, 무슨 부분에 틀린 거 하나 이렇게 알려줘요. 맞춤법이 잘못된 거 하나, 띄어쓰기 잘못된 거 하나, 주어와 서술어의 잘못된 호응 관계 하나. 네. 근데 3개죠. 근데 여기에는 1, 2, 3, 4, 4개예요.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너무 쉽게 답이 나오긴 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가 방금 있을까요? 헷갈렸던 게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화장실이 잘못된 그쵸. 거니? 금연이 잘못된 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조건을 제대로 보시고 문제를 풀어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지금 제가 저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2번에 나와 있는 버리지 않읍니다. 이런 거 요거는 옛날 저도 한글 많이 맞춤법이죠. 바로 먼저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거 너무 이렇게 보일 때 그 쾌감을 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안 씁니다로 고쳐야겠죠? 안 씁니다. 안타가 기본 형태고요. 어간, 그러니까 안에다가 뒤에 씁니다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장이죠. 세 번째에서 사용해 주시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쉬운 것만 먼저 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 이거 다른 거죠.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추주님이 안 읍니다. 안 씁니다. 요거 제대로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주용님도, 비누랑 등 붙여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 건가요? 비누랑? 비누 등 할 때 붙여 쓴다고요? 어떡하죠? 비누 등은 띄었어요. 네. 이게 등이라. 주영님, 선생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이거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한번 설명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점. 아니요, 감점은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서는 감점이겠지만, 네. 지금 이 시간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뭔가, 등이라고 하는 건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요. 등뿐만이 아니고 앞에 쭉 나열이 되어 있다가 들 혹은 등 이런 말이 붙으면 앞에 거랑 띄어서 써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사용해라는 말과 주시다 이거는 어떤 보조용언으로 뒤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서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이건 아마 화장실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내용일 그쵸.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금연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동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금연인 건가 이렇게 되는데요. 호응을 잘 맞춰준다면 화장실은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금연 뭐 하십시오라고 바꿔 쓰거나 금연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응을 맞춰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화장실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금연입니다. 화장실은 금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화장실에서는 금연하는 음. 곳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기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글쓰기 실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는 10번도 굉장히 쉽게 아예 개요표에서 단어들을 몇 개 주고 그거를 이어붙여서 문장으로 만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철수, 밥, 먹다. 그럼 이걸 붙여서 문장을 밥을 만들면? 먹는다. 네네. 그런 식으로 단어를 준 다음에. 대본에 없는 거를 이렇게 대본에 놀라셨나요? 없는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어를 주면 문장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꼭 서술형 10번은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